한적한 시골 마을, 외로운 10살 소녀 앞에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집니다. 죽어가는 새끼를 입에 문 채 나타난 어미 진돗개, 그리고 소녀에게 건네는 간절한 눈빛. 하지만 이 작은 생명을 둘러싼 마을의 시선은 냉혹했고, 욕심과 비밀이 얽히며 소녀의 집마저 위태로워집니다. 끝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순간, 세상을 뒤흔드는 반전이 찾아오는데요. 은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립니다. 살려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꼭 지켜낼 거예요. 감동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북의 깊은 산골 마을은 아침이면 달구름 소리와 함께 깨어났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각, 안개가 논과 밭 사이를 희미하게 감싸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와지붕이 덮인 한옥 한 채에 10살 소녀 은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부모 대신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부모는 일찌감치 도시로 나가 돈을 벌겠다고 떠나버린 뒤로 오랜 세월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어린 은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외로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늘 할머니와만 대화를 나누었고, 또래 친구들은 학교를 마치면 삼삼오오 어울려 놀러 다녔지만 은지는 그런 무리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은지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싫었고, 아이들은 그런 분위기를 따라 은지를 대하기 어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지는 마당에서 혼자 돌멩이를 주워 강아지 모양을 만든다든지,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지의 곁에는 언제부턴가 한 마리 진돗개가 머물렀습니다. 이름조차 없는 떠돌이 진돗개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하얀 털빛 때문에 백설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설은 원래 주인이 있던 개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떠돌이였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백설은 마을 어귀를 맴돌다 은지의 집 마당 근처를 자주 찾아왔고, 은지는 점차 그 진돗개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설은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은지가 다가가면 도망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은지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은지는 그런 백설이에게 왠지 모를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 간 날이면 은지는 백설이에게 작은 쌀밥을 나눠주며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백설이에게는 조심스레 털어놓을 수 있었고, 백설은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지는 그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가 마을 앞길을 걷다가 몇몇 어른들이 모여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주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설이가 낳은 새끼 중에 한 마리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 또 다른 어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떠돌이 개가 무슨 복이 있다고 새끼를 살리겠냐. 저러다 결국은 하나둘 흩어지거나 죽게 될 거다. 그 말이 은지의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가슴 한쪽이 갑자기 무겁게 눌려오는 듯했지만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자신과 똑같이 외롭고 버려진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설은 여전히 마당에 앉아 은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이전보다 더 간절한 무언가가 담겨있는 듯 보였습니다. 은지는 그 눈빛에서 어렴풋이 불길한 짐작을 했습니다. 세상은 어린 은지와 백설,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새끼에게 과연 어떤 시련을 준비해 두고 있는 것일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마을에 노을빛이 스며드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은지는 마당의 평상 위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기와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음 소리가 고즈넉하게 어우러졌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밥을 준비하고 있었고, 은지는 그 고요함 속에서 활자를 따라가며 잠시 외로움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치근 발걸음, 소리가 흙마당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백설이의 하얀 털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백설이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절박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백설이의 입에는 작은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고, 은지가 눈을 크게 뜨자 그것은 다름 아닌 새끼 강아지였습니다. 새끼는 털이 아직 젖어 있었고 숨이 가쁘게 오르내리다가 이내 늘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백설이는 은지를 향해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새끼를 은지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백설이의 두 눈은 간절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은지는 그 눈빛에서 분명히 어떤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살려달라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은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가 주춤하며 멈췄습니다. 새끼의 몸은 작고 연약했고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어린 은지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이 작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부담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새끼의 가느다란 숨소리와 백설이의 절절한 눈빛은 은지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자신이 이 아이를 받아줘야 한다는 운명 같은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은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지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새끼를 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새끼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작은 심장이 겨우 뛰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줘. 그 순간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새끼의 털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백설이는 은지의 옆에 앉아 새끼를 애절하게 바라보며 낮게 울음을 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슬픔과 간절함, 그리고 믿음이 섞인 듯 들렸습니다. 은지는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부모에게조차 잊힌 자신을 이제 떠돌이 진돗개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은지의 어린 마음을 무겁게도 또 한편으로는 뜨겁게도 만들었습니다. 은지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야, 저런 건 다 운명이란다.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강아지가 살고 죽는 건 자연의 섭니다. 은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깜빡이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은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은 저 새끼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은지는 새끼를 작은 수건에 싸서 이불 속에 안고 있었습니다. 새끼는 가느다란 호흡을 이어가며 은지의 품속에서 간신히 살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부엌에서 작은 병에 담아온 우유를 스푼에 조금씩 떨어뜨려 새끼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새끼는 힘겹게 우유를 삼켰고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설이는 방문 앞에 엎드려 은지와 새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다음날 은지가 새끼를 안고 마당에 나섰을 때 이웃 아주머니가 굽지 않은 시선으로 은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게 무슨 새끼를 살리겠다고 저리 호들갑이람. 그냥 하늘 뜻에 맡기는 게 맞지. 또 다른 이웃은 심지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히 정주다 더 큰 상처만 입는다니까. 은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백설이의 간절한 눈빛이 계속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은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이 아이를 살려내야 해. 그날 밤 은지는 다시 새끼를 품고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큰 시련을 예고하듯 은지의 가슴은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은지는 새끼를 품에 안고 잠을 설쳤습니다. 작은 체온이 점점 식어가다 다시 미약하게 살아나는 듯 느껴질 때마다 은지는 눈을 뜨고 새끼의 숨결을 확인했습니다. 창밖에는 백설이가 여전히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마당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은지의 마음을 계속 자극했고 어린 은지는 자신이 새끼를 살려내야 한다는 생각에 점점 사로잡혀 갔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은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냄비에 우유를 데우고 조그만 스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수건에 감싸진 새끼에게 천천히 한 방울씩 우유를 먹였습니다. 새끼는 힘겹게 목을 움직이며 작은 혀로 우유를 받아 삼켰습니다. 은지는 그 순간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작은 성취가 아이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낮에 은지가 새끼를 안고 우물가로 나갔을 때 마을 아주머니가 다가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은지야, 그만두는 게 낫다. 저런 건 살려도 오래 못 간다. 괜히 마음만 다친다. 또 다른 이웃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도시로 간 부모도 널 두고 떠났는데 걔가 무슨 의지가 있겠니. 그 말에 은지의 가슴은 비수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이 겹쳐져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은지는 그러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의심의 말들이 오히려 더 큰 의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은지는 새끼를 꼭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단순히 강아지를 살려내는 것을 넘어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만들어내려는 몸부림과도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은지는 스스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볕이 잘 드는 곳에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새끼를 천천히 햇볕에 노출시키며 체온을 유지했습니다. 또 부엌에서 남은 쌀뜨물을 끓여 작은 그릇에 담아두고 조금씩 먹였습니다. 어린 소녀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정성만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백설이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은지가 새끼를 돌볼 때마다 다가와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새끼는 기침을 하듯 약한 소리를 내며 몸을 떨었고 은지는 새벽마다 깨서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은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저 아이는 하늘이 데려가려는 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은지는 우물가에서 동네 또래 아이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들은 은지가 안고 있는 수건 속을 흘낏 보며 놀리듯 말했습니다. 병신 강아지나 키우며 노는구나. 너도 버려진 애라 그런 거냐? 아이들의 비웃음에 은지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곧 숨을 고르며 수건을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자신도 버려졌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이 아이를 버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부모가 나를 떠났어도 나는 이 아이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아무리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 지켜낼 거야. 그 순간 은지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어린 나이에 맞지 않게 무거운 책임감이었지만 동시에 은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마치 은지의 결심을 읽은 듯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습니다. 떠돌이 신세였던 백설이는 사람을 믿지 않았지만 은지를 향한 믿음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두 존재는 서로의 외로움 속에서 묘한 유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이제 단순히 새끼를 살리려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마을의 차가운 시선에 맞서 자신만의 세상과의 약속을 지켜내야 하는 어린 전사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새끼는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연약했지만 은지가 건네는 우유를 받아 삼키고 은지의 손길에 작은 꼬리를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은지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차갑고 만식 아저씨가 은진의 집을 노린다는 이야기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끼를 살리는 일은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은지에게는 그것이 곧 자신을 구하는 일이 되었고 나아가 가족을 지켜내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각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오는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폭풍을 마주할 준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지의 품속에서 새끼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듯 보였습니다. 작은 눈을 반쯤 뜨고 은지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꼬리를 아주 미약하게 흔들었고 은지는 그 모습에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은지가 새끼를 안고 우물가에 나가면 사람들은 혀를 차며 속삭였습니다. 어린 것이 제 몸 하나도 간수 못하면서 괜히 떠돌이 개새끼까지 키우려 한다. 그 애미 없는 아이가 점점 더 이상해져 간다. 은지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하지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은 분명했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백설이 역시 그런 은지를 곁에서 지켜보며 낮은 울음으로 응원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진의 집 대문 앞에 동네 어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만식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만식은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욕심이 많다고 소문난 인물이었고 은지의 집터를 눈여겨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그 강아지는 오래 못 살아. 괜히 마음 주다가 너만 상처받는다. 그 말투에는 걱정보다 비웃음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지가 대답하기도 전에 만식은 눈빛을 바꾸며 덧붙였습니다. 사실 너희 집도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 너희 부모가 남긴 빚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알고 있니? 조만간 이 집은 내 손에 들어올 거다. 그러니 괜히 고생하지 말고 새끼는 내게 맡겨라. 그 말에 은지의 손은 부르르 떨렸습니다. 새끼를 감싼 수건을 더 꽉 움켜쥔 채 은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내 거 아니에요. 제가 지킬 거예요. 은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부모가 떠난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이라는 사실이 은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눈물을 삼키며 새끼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라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자신 또한 세상에 버려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만식은 비웃음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한마디가 은지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내 부모는 널 버리고 도망친 거야. 넌 혼자야. 은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은 새끼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기에 은지는 끝까지 눈을 감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밤이 되자 은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백설이는 마당에서 하염없이 낮은 울음을 내고 있었고 새끼는 은지의 품에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새끼를 어루만지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모두가 반대해도 나는 끝까지 지킬 거야. 이 아이는 나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다음 날 아침 은지가 새끼를 안고 마을길을 걸어가자 아이들이 뒤에서 돌을 던지며 놀렸습니다. 버려진 애랑 버려진 강아지 잘 어울린다. 그 말에 은지의 눈이 붉게 물들었지만 울음을 삼키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 순간 백설이가 어디선가 나타나 아이들 앞에서 맹렬히 지저댔습니다. 아이들은 놀라 뿔뿔이 달아났고 은지는 백설이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설이는 은지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명한 연대감이 있었습니다. 은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만식은 은지가 새끼를 살리려는 모습을 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은근히 헐뜯으며 은지네 집안 사정까지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이 집은 곧 넘어올 거니까 괜히 눈여겨보지 말라고 말이죠. 그런 소문은 은지의 귀에도 들어왔고 할머니의 얼굴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은지를 바라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새끼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강아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할머니, 그리고 집을 지켜내는 일이 되어가고 있음을 말입니다. 이제 은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은 잔뜩 먹구름이 끼어 있었고 바람은 유난히도 거칠었습니다. 은지는 새끼를 이불에 감싸 품에 안고 있었지만 새끼의 몸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며 끊어질 듯 이어지는 호흡이 은지의 귀에 닿을 때마다 가슴은 쪼개질 듯 아팠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젖병을 들었지만 새끼는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뭔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난 게 분명했습니다. 은지는 급히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할머니는 놀라 새끼를 만져보고는 안타까운 얼굴을 지었습니다. 열이 너무 올랐다. 이러다 못 버틸 수도 있겠다. 은지는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살려야 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읍내 약국이라도 가서 약을 구해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깊은 밤, 버스도 끊긴 시각이었고 할머니의 다리도 불편했습니다. 은지는 결국 혼자 달려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손에 작은 손전등을 들고 품에는 수건으로 감싼 새끼를 꼭 껴안은 채 은지는 어두운 길을 달렸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개울 건너 숲에서는 이상한 소리까지 들려왔지만 은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약만 구하면 새끼가 살 수 있어. 나만 믿고 기다려. 그러나 읍내로 가는 길목,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그림자가 길을 막았습니다. 바로 만식이었습니다. 만식은 은지를 내려다보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린애가 이런 시간에 어디를 가려고 설치는 거냐?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약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새끼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약을 구해야 한다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비아냥거리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새끼는 원래 죽을 팔자다. 괜히 발버둥 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집은 곧 내 집이 될 거다. 내 부모가 남긴 빚, 이제 다 드러날 거다. 은지는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애원했지만 만식은 길을 막아섰습니다. 오히려 손에 든 약봉투를 은지 손에서 빼앗아 땅에 내던졌습니다. 작은 종이봉투가 흙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흩어졌습니다. 은지는 눈이 휘둥그레져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땅바닥에 엎드려 약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만식의 목소리가 귀에 파고들었습니다. 내 부모가 왜 도망친 줄 아냐? 널 버리고 떠난 거다. 내가 짐이었어. 그 말은 은지의 가슴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꼭 숨겨두었던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습니다. 은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품속의 새끼는 힘겹게 신음소리를 냈고 그 작고 미약한 울음소리가 오히려 은지를 더 크게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백설이가 나타났습니다. 백설이는 귀를 바짝 세운 채 만식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날카롭게 지저댔습니다. 그 소리는 밤 공기를 가르고 퍼져나갔습니다. 만식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 놈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달라질 건 없다. 곧 알게 될 거다. 만식이 사라지고 난 뒤 은지는 땅에 주저앉아 약봉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손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눈물은 얼굴을 가득 적셨습니다. 하지만 품속의 새끼는 여전히 뜨거운 열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약을 꼭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할머니와 함께 약을 새끼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나 새끼의 열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새끼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제발 살아줘. 내가 없으면 나도 혼자야. 버려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줘. 새벽녘 새끼는 작은 숨을 몰아쉬며 여전히 위태롭게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지쳐 눈을 감았지만 손끝은 여전히 새끼의 몸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백설이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낮게 울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소녀와 함께 절망을 견디겠다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은지는 여전히 새끼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은 열로 달아올라 있었지만 아주 미약하게나마 숨결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두 눈을 붉게 만든 채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너는 꼭 살아야 해. 내가 살아야 나도 버틸 수 있어. 아이의 어린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고 그 간절함이 방 안 공기마저 흔들어 놓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은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린 손녀가 얼마나 외롭고 절박했는지 이제야 더 깊이 느낀 듯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역시 나이가 많아 더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은지의 작은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비치자 백설이가 현관 앞에서 은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새끼를 조심스레 품에 안고 나오자 백설이는 눈빛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듯했습니다. 은지는 그 눈빛을 따라가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이렇게 버틸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은지는 할머니에게 읍내 너머 산속에 사는 노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옛날부터 개를 살릴 줄 아는 신비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던 이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토록 간절하다면 가보거라. 은지는 작은 보자기에 새끼를 싸서 품에 안고 백설이와 함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은지의 발은 금세 흙과 먼지로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오를 때마다 품에 안긴 새끼의 미약한 숨소리를 느끼며 다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백설이는 앞서 가며 길을 안내했고 가끔씩 뒤를 돌아 은지를 살피며 천천히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걸었을 때 작은 움막 같은 집이 나타났습니다. 문 앞에서 은지는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와 함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데 이 새벽부터 서성이느냐? 은지는 두려움을 참고 소리를 냈습니다. 제발 새끼를 살려주세요. 문이 삐걱 열리며 허리가 굽은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인은 은지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은지를 방 안으로 들이며 말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힘든 일이다. 하지만 마음이 진심이라면 작은 기적은 일어나기도 한다. 노인은 약초 몇 뿌리와 정성스럽게 달인 탕약을 내주며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살려낼게요.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약초를 조심스럽게 다려 새끼에게 조금씩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 넣어 체온을 지키며 밤새도록 간호했습니다. 백설이는 방문 앞에 엎드려 졸다 깨어나기를 반복했고 은지는 그 곁에서 의지를 얻었습니다. 며칠 동안 은지는 단 한순간도 새끼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햇볕에 보금자리를 내어주고 밤에는 품에 안아 체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다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살려내겠다. 버려진 나라도 버려진 너라도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런 간절한 정성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날 새끼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은지는 그 작은 움직임에 숨을 멈춘 듯 바라보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꼬리가 미약하게 흔들리는 순간 은지는 느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은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그러나 은지의 마음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만식 아저씨가 여전히 집을 노리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새끼가 살아난다고 해도 앞으로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만 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고 그것을 지켜낼 용기도 얻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부모가 떠난 상처로 늘 흔들리던 은지는 이제 스스로를 붙잡을 이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끼와 백설이 그리고 자신을 지켜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히 빛나던 그날, 은지는 품속의 새끼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나도, 우리도 함께 살아갈 거야.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지의 간절한 보살핌 덕분에 새끼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여전히 작고 연약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고개를 들고 은지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은지는 그 눈빛에서 살아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할머니는 그런 손녀의 끈질긴 의지를 차마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백설이는 여전히 은지의 집 마당을 떠나지 않고 있었고 매일 밤마다 은지의 방문 앞을 지키며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식은 더욱 거세게 은지와 할머니를 몰아세웠습니다. 만식은 동네 곳곳을 돌며 떠벌렸습니다. 은지네 집은 곧 넘어올 집이야. 부모가 남긴 빚 때문에 할머니와 애만 쫓겨날 거다. 남는 건 떠돌이 개뿐이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은지네를 동정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포기한 눈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만식은 몇몇 사내들을 데리고 은지의 집 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놀라 부엌에서 달려나왔고 은지는 새끼를 품에 안은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만식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소리쳤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거다. 미련 두지 말고 당장 나가라. 은지의 손에 안긴 새끼를 보고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저런 걸 살리겠다고 발버둥 치냐. 너도 저 강아지처럼 금방 쓰러질 거다. 은지는 눈물이 맺혔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긴 새끼를 더 꽉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났어요. 저는 끝까지 지킬 거예요. 할머니가 은지의 어깨를 붙잡으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은지의 두 눈은 단단히 결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백설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털빛이 번쩍이며 마당으로 뛰어든 백설이는 만식 앞에 서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개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호자가 침입자를 막아서는 듯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만식이 데리고 온 사내들이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만식은 비웃음을 지으며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쫓아내라. 저 개묘 집안이며 다 내 것이 될 거다. 사내들이 움직이려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지의 품속에 있던 새끼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다리가 아직은 떨렸지만 분명히 스스로 땅을 딛고 섰습니다. 그리고 만식을 향해 낳고 단호한 짖음을 내뱉었습니다. 아직은 어린 목소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당을 울릴 만큼 선명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모두가 죽을 거라 생각했던 새끼가 살아나 만식을 향해 용감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살아났다. 저 새끼가 살아났어. 이건 기적이다. 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봤지만 이미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만식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지와 백설, 그리고 작은 새끼에게 경이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새끼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넌 살아났어. 우리는 끝까지 살아낼 거야.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누구보다도 단단했습니다. 백설이는 은지와 새끼 옆에 앉아 당당하게 마당을 지켰습니다. 만식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과 개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살아난 새끼의 당당한 모습 앞에서 그는 씁쓸하게 이를 갈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정막은 두려움이 아닌 경외와 안도였습니다. 어린 소녀와 떠돌이 진돗개,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작은 새끼가 만들어낸 기적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죽을 것이라 단정했던 작은 새끼가 스스로 일어나 만식을 향해 지저댔던 순간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개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버려진 아이와 외로운 개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외침이었고,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뒤흔들었습니다. 만식은 씁쓸한 얼굴로 뒤를 돌아 떠났습니다. 그가 데리고 온 사내들도 차마 더 이상 은지의 집을 향해 손을 대지 못한 채 발걸음을 뺐습니다. 순간 마당에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고, 은지는 품속에 다시 안긴 새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끼의 가슴은 여전히 작게 오르내렸지만 그 호흡에는 확실한 생명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두 손으로 조심스레 새끼를 어루만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이 아이를 잃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은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손녀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한 것이 마음 아팠지만 오늘 은지를 보며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더 이상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누군가를 지켜낼 만큼 단단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의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은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마주친 아주머니는 그동안 차갑게만 대하던 눈빛 대신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가 기적을 만들었구나. 어린 손으로 생명을 지켜낸 내 마음이 어른보다 훨씬 크다. 은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백설은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처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백설이 곁에서 놀기도 했고 새끼는 점점 더 기운을 차리며 마당을 뛰놀았습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웃음을 지었고 할머니 역시 그 웃음을 보며 더 이상 손녀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식은 여전히 마을 어귀를 배회했지만 이제 누구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집을 노리고 욕심을 부렸다는 소문이 돌며 사람들은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의 집은 더 이상 위태롭지 않았습니다. 새끼의 생존과 마을 사람들의 변화는 은지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은지는 어느 날 마당에 앉아 백설과 새끼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내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부모가 떠난 빈자리를 메운 것은 백설과 새끼, 그리고 자신의 간절한 의지였습니다. 은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밤이 찾아와 별빛이 마당을 비출 때 은지는 새끼를 품에 안고 백설의 곁에 앉았습니다. 백설은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 있었고 새끼는 은지의 품에서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 따뜻한 순간을 온 마음으로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싸움과 두려움은 끝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가 새끼를 안고 마당에 서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은지는 두 손으로 새끼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자신이 지켜낸 생명을 세상에 당당히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백설이 옆에서 크게 짖었고 마당에 울려 퍼진 그 울음은 더 이상 떠돌이의 울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지는 느꼈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버려진 기억 속에서도 새로운 가족과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그 깨달음은 어린 소녀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었고 마을 사람들마저 감동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은지와 백설, 그리고 살아남은 새끼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기적은 작은 아이의 두 손과 외로운 개의 눈빛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소녀의 인생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